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또 펼쳐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취미생활처럼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고요. 보이차를 마신 지는 2019년도부터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좀 이제 이게 뭔가 한 2, 3년 좀 알아보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거는 22, 24, 25, 26,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보이차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뭐, 암을 치료한다, 암을 없앤다, 뭐, 암으로부터 해방됐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뭐, 그 어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계속 암을 갖고 있고, 그냥 몸의 일부로 그냥 저 자신으로 함께 갖고 가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퍼지거나 공격적인 이 암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가고 있는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의 어떤 뭐 작은 의견 정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암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뭐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러니까 제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혹이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지방종도 있고 물 혹도 있고 뭐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암 세포가 모여서 딱딱하게 암 덩어리 같은 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물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제 몸에서 만들어진 거고,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겠죠. 왜 이런 독한 아이가 만들어졌을까?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좀 잠잠히 충분히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돌아보는 여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과거에 시작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과거에. 그리고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암세포는 늘 있지만 이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덩어리가 되어서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진단받기 한 뭐 짧게는 5년간 또 길게는 10년간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였을까라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빨리 암을 막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막 없애고 태우고 방사선하고 막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완전히 암으로부터 자유롭다, 100% 자유로워졌다라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물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병원 치료도 하시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음. 저는 이제 과거의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보면 뭐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해서 아무도 암 환자 커밍아웃 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유튜브 암 환자 커밍아웃 하면서 했겠어요. 그래서 어 많이 삶이 힘들었어요. 그 삶이 억울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막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이런 일 당했어요. 나 이렇게 안 좋았어요." 막 이거를 주변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심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인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드는 생각이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랬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좀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충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또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들여다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른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충분히 좀 다독여지고 좀 어른들로부터 안부를 물어주고, 저한테 인제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이라면 아이답게 그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괜찮은지 살펴봐 주는 어른들이 좀 주변에 있었더라면 그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을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커서 막 30 세가 되어도 40 대가 되어도 계속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누군가는 나를 좀 위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다고 말해 주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미에서 막 인제 뭔가 이렇게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떠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미 저는 커 버렸잖아요. 나이가 이미 40 대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50 대에 들어가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2021 년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인제 또 어머니는 인제 어머니대로 늘 건강이 좀, 어머니 젊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셔서 그렇고 하다 보니 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는데 누가 저를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하고 받아주는 뭐 사람이 있겠어요. 인제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도 못 하고 그다음에 해 주는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그 시절의 그 상황에 암흑 같은 사건 사고 시기들은 어 그걸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어떤 성질과 성향과 성격으로 어 그 상황과 사건들을 겪은 거는 저라는 거죠. 저밖에 없는 거죠. 저 자신이라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나를 내가 다시 직면하고 만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반응했던 삶들을 되돌아본다라는 게 어 창피한 부분도 있고 또 막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라고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화나는 부분들도 있고 서글픈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 당시에 내 주변에 어른들은 없었고 인제 그런 것들을 헤아려 줄 어른들은 없었고
이미 나이는 들었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남들이 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어른이라고 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구구절절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를 누가 달래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밖에. 그래서 과거의 나, 뭐 현재의 나 자신도 스스로 직면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과거의 나를 직면해야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구나, 그때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해줘야 되는구나, 그게 다른 어떤 누구도 될 수가 없고 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거를 좀 깨닫는 과정들을 한 4, 5년 동안 겪은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팍팍팍 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깨달아야 되는 여정들도 있고, 이제 이게 막 삶이랑 같이 이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팍팍팍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단추는 그 과거에 힘들었던 저를 어, 만나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좀 오그라들고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저를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했다 말해줬고, 그 다음에 너무 잘 견뎠다. 그때 너가 어설펐던 선택들이나 또 했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때그때 너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너가 너무 고마워, 고생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 자신한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할 때마다 조용히 어, 아주 세밀하게, 뭐 급진적으로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그냥 마음의 어떤 그 겹들이, 비닐 같은 겹들이 하나씩, 껍질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저한테 해방감도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해줄 수 없는 위로를 제가 제 자신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선택들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선택들로 또 너무 다른 안 좋은 상황들로 갈 때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또 아팠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이 멍청아, 네가 지금 암이 걸린 거야, 이제 이러라고 되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니? 그러고는 또 이렇게 아픈 지경까지 왔구나. 그래도 살려고 너무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위로를 해줬으면 한다는 거죠. 저는 저를 충분히 위로해줬고, 충격적인 시간들, 슬픈 시간들을 충분히 애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줬다고 저 자신한테 고맙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마무리가 몇 년간 이제 그런 일들이 들쑥날쑥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는요. 근데 그러고 이제 올해 참 신기했어요. 올해 초에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과거에게 그동안 너가 너무 고생했고, 또 그런 선택들을 해서 내가 여태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고,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고마워. 어, 그치만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작별하자. 내가 이제 너를 놔줄게.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다시 잘 살아볼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좀 비로소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좀 저는 아이 같았어요. 그냥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근데 그렇게 작별 인사를 딱 하면서 뭔가 하나가 툭 끊어지는 이렇게 저 심연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는 진짜 좀 제가 어른이 된 것 같다. 이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마음도 편해지고 제가 가야 할 어떤 길이나 삶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이런 거는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뿌였어요. 인제 이게 진짜 실제로 생각도 뿌연데 이 눈도 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강 후유증인가 그랬는데 요즘은 눈도 맑아졌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머릿속에 안개가 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맑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제가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좀 선택을 할 때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긴가민가 뭐 1 번인가 2 번인가 에라 모르겠다 1번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거겠지. 아니면 할 수 없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선택하면 되지.' 막 약간 이렇게 모호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좀 제가 명확하게 '이거지. 아 이거네. 아 나는 이거였네.'라고 요렇게 선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의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좀 저는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형의 저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든 되는 것처럼 끼워 맞춰 보려고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인제 뭐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은 좀 신경을 안 쓰게 된 것 같고 그냥 저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그 제가 그러니까 입시 때 무용 막 12 시간씩 할 때 빼고는 저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좋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나는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고 어 '더욱더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흔치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좀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 또 그리고 작별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